안녕하십니까. TBS 박호준입니다. 우라노스 김호동입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184님의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꼭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약품 5,800원에 25%. 오늘 타이밍을 놓쳐서 못 팔았어요. 오래됐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현대약품 오늘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어제 장 마감 때 나왔었죠. 이 낙태죄에 대해서 이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발적인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뭐 해당 기업들의 가치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극적인 이슈에 의한 이제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상승할 때는 무조건 이제 좀 차익 실현을 잡고 가시는 게 사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어제 장마감 때 나와서 어제 장마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갭상승으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대 음봉으로 내려가면서 거래가 동반된 상황이라면 지금 사실 매수에 대한 흐름보다는 매도에 대한 압박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봉을 보더라도 역시 61선 구간대에 대한 저항을 맞은 만큼 이 저항대 구간에서 매물이 쏟아진 구간이라서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시기보다는 월요일 날 좀 약반등이라도 나오면 그때 좀 수익 실현 기회로 삼아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해당 종목 5일선 구간 깨지면은 사실 매도를 잡고 가시는 게 좋아서 5,150원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좀 반등 나온다면 앞전에 이 전고점이죠. 5,510원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테니까 해당 구간쯤에서 매도 잡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약품은 다음 주 약반등이 나온다면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하셨는데요. 손절가는 5,150원, 목표가는 5,51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아시아나 항공요. 네, 아시아나 항공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6,500원에 네. 20%요. 네, 6,5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언제 매수하신 건가요? 아우,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단가를 낮춘 거예요, 그것도. 네, 한 3년을 넘게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정말 오래 보유하셨어요. 예. 네, 이렇게 장기로 보유하시려고 매수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때는 그래도 항공주가 괜찮다 해서 했는데 네. 하고 나서 그게 계속 떨어졌군요. 툭 떨어졌어요. 네. 그래갖고 정말 뭐 진짜 누구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너무 떨어져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4,000원 초반에 네. 또 저기 단가를 낮췄어요. 네. 낮춰갖고 제가 한 30% 됐는데 10%를 요번에 또 너무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요번에 반등하길래 네. 한 10%는 한 4,500원에서 이제 매도를 매수하셨고. 하고 20% 네. 남아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네. 오랜 시간 좀 속을 썩이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떤 전략이 빨리 필요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아시아나 항공 6,500원에 20% 너무 오랜 시간 보유하셔서 지치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항공주를 투자를 했을 때가 이제 2015년이시죠? 하여튼 오래됐어요. 네네. 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시청자분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항공주가 올라갈 수 있을 때가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행 다니고 그럴 때면은 아니죠. 항공주는요. 네. 일단은 기름을 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가가 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류비가 싸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사실 주유소 싼 데 찾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비행기도 역시 유류비가 쌀 때 실적이 증가되지 유류비가 올라가 버리면은 해당 기업들이 악재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잠깐 네. 제가 화면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이 제가 매수했을 때를 보니까 이제 아마 2015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6,500원 구간이 2015년 때 아니요, 있었는데. 그보다 더 높았죠. 그러니까 엄청 높았죠. 높았는데 제가 4,000원 초반에서 재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2015년 때가 보면은 이제 항공주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이때가 왜 항공주가 강하게 올라갔었냐면 제가 이제 유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WTI 이제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유가가 제일 쌌을 때가 언제입니까? 2015년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떨어져야 항공주들이 잘 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유가 추이가 어떤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항공주가 지금 갈 수 있는 장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 연말 같은 경우 10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유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강했던 거고 최근에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는 추이라서 항공주가 지금 사실상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일단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 뭐 매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한진칼 같은 경우는 또 조양호 회장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오너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단기적인 이슈로 올라간 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나항공을 사실 우리 시청자분의 그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 지금 사실 금호그룹에서 아시아나 매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라고 했던 만큼 저는 이 종목을 월요일 날 갭상승할 때 사실 매도를 잡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매각이 확정이 됐다라면 매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겠는데 매각이 아직 확실치 않다라면 오히려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좀 갭상승할 때 좀 매도를 좀 잡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가는 계속 앞으로도 올라갈 겁니다. 유가가 떨어질 일이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주가 힘을 쓰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화 주셔서. 아니,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해서 이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떨어질 건지 제가 너무 지쳐서 진짜 이 항공주라 그러면 쳐다보기가 싫은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네, 좀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쨌든 이제 월요일 날 좀 이번에 어쨌든 좋은 기회가 온 거라고 좀 보시고 손실 줄여서 이제 좀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다음 주 갭상승이 나올 때 웬만하면 매도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손실을 꼭 줄이셔서 나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823님의 문자입니다. 우라노스님 보유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28만 1,000원 2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이 종목도 대표적인 중국 관련 수혜주잖아요.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 뭐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아마 광군절이나 춘절 효과를 아마 좀 노리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지만 중국 소비주가 상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위안화 강세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위안화 강세 분위기를 좀 타고 있고 거기다가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자사주 매입까지 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이제 설화수에 대한 매출은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탄다면 지금 현재 N자형 형식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25만 원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25만 원을 잡으시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이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20선 구간입니다. 주봉상 19만 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의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788님의 문자입니다. 파라다이스 19,000원에 매수 50% 앞으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전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도 역시나 중국 수혜주잖아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다이스. 바로 이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인들은 출입 금지이고,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파라다이스의 위치가 영종도나 이쪽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잡히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파라다이스의 테이블칩 매출이 계속 증가 추이긴 하나 해당 종목의 탄력이 나오려면 역시 위안화가 강세가 돼야 탄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해당 종목이 가장 강했을 때가 역시 위안화가 엄청나게 강했을 때 2014년에서 2015년 사이가 가장 강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최근에 들어갔고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힘을 못 썼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린 것처럼 4월 달에는 어쨌든 위안화가 강세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단 추세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 추세 구간 17,500원 구간인데 17,50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19만 2천원 구간, 19만 2천원 구간, 아니죠. 19,200원 구간입니다. 자, 19,200원 구간, 단기 목표가 잡고 가시고, 조금 더 이제 위안화가 강세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한다라면, 2만 5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의 손절가는 17,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9,200원,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 분위기를 유지를 한다면 2차 목표가는 25,500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금요일 밤 늦게 피곤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성출판사 18,220원의 비중 20%입니다. 핑크퐁 캐릭터로 매수를 했는데 대처 방안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관이 삼성출판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뭐 핑크퐁 단발적인 이슈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성 종목들은 철저하게 기술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지난 1월 달 당시에 핑크퐁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쌍봉을 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계속 윗꼬리가 떨어지면서 종목들이 이제 캔들이 윗꼬리가 생기는 형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위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하단 구간 이 손절가는 주봉상 20선 구간입니다. 15,500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여기서 좀 단기 반등이라도 나온다라면 앞전에 여기 매물대 18,400원 구간에서 종목을 좀 매도하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손절가는 15,500원, 목표가는 18,400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2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올릭스 매수가 67,000원에 15%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올릭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해당 종목을 3월 초에 좀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RNA 관련된 종목이고 우리나라에서 RNA 쪽 관련해서는 유일한 이제 상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뭐 이제 독점적인 파이프라인을 또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한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로 크게 탄력을 받아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종목을 좀 투자할 때 있어서는 1년 정도의 좀 긴 호흡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측면을 좀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주봉상으로는 현재 하단 추세 구간 지키면서 이제 수렴 삼각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지지 구간 깨지지 않는다라면 홀딩을 하고 가는 전략으로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57,000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하시고 다만 주봉상 아직까지도 계속적인 저항대를 부딪히는 자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는 68,700원 구간쯤에서 매도하고 가는 전략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의 손절가는 57,000원, 목표가는 68,700원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상담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194님의 문자입니다. 멋진 우라님 방송 9십니다. 솔로에타 5,200원에 매도가와 전망 상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비중을 보내주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솔로에타 5,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해당 종목이 보니까 시가총액이 400억이고 일평균 거래량이 10만 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시가총액이 작다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사실 좀 사업 분야가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시총이 1,000억 미만이 아니라 2,000억, 3,000억, 4,000억, 1조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400억, 500억 이런 종목들은 보통 시장에서 지금 좀 소외되어 있거나 좀 지금 사업이 사양 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제 솔로에타가 과거에 LCD 사업을 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근데 LCD 사업이 아니라 LED, OLED, QLED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지금 상장 이래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세 반전을 노리시기보다는 좀 단발적으로 단기 반등 나올 때 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단 손절가는 3,260원 구간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이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3,260원 구간 손절가 잡으시고 좀 단기 반등 나온다라면 3,800원쯤에서 종목을 좀 교체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